자, 그 다음 또다시 나왔네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자, 무효가 아닌 것 했습니다. 자, 1번 지문에 보니까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제 무효가 되겠죠. 이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무효입니다. 그 다음 2번 지문 볼까요? 2번 지문에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도박자금 이걸 잡아내야 됩니다.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라고 한다면 도박 등 사행행위는 반사회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지문입니다. 3번 지문에 보니까 키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가 소송에서 증언을 하면서 대가를 받기로 했다. 이때 그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는지 아니면 범위 낸지 이걸 보는 건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넘었다라고 했습니다.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사회적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지문 봐보세요.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 지문들은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부정한 청탁,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 5번 지문 쭉 보세요. 자, 5번 지문에 쭉 보니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뭐 했습니까? 가짜,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건재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가짜다 그 말은 가장이다, 허위다 그 말은 서로 뭐 한 거예요? 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민법 108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게 되면 통정허위 표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지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정답 5번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6번에 보니까 사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항상 사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좀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갑은 을에게 엑스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의사는 제곱미터당 98만원 이게 지금 의사였습니다. 근데 잘못해서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원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표시가 된 것은 89만원으로 표시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을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청약과 승낙의 합치는 얼마입니까 지금? 청약은 89만원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 이 을 같은 경우는 갑의 의사를 알 수가 없겠죠. 따라서 지금 제곱미터죠. 제곱미터당 89만원에 팔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겠다.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됐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대금 얼마의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곱미터당 89만원의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에 보니까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곱미터당 89만원에 성립하게 된다. 이 지문 맞는 지문이네요. 그 다음 자, 엑스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엑스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원으로 매도했고 등기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중매매에 관한 문제네요. 이중매매. 그렇죠. 지금 갑이 을과 먼저 매매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병과 매매를 했죠. 먼저 매매를 했고 여기 나중에 또 이제 매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병 앞으로 등기를 종료를 했습니다. 매매 계약이 이중으로 있습니다. 이걸 이중매매 계약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중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는 유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적극 가담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은 그대로 유효. 이 등기도 유효 등기, 병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상당히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정도 문제면 거의 최고 수준의 문제인 겁니다.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볼까요?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됐습니다. 1번 제문입니다. 을은 각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여기서 각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중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중 매매 계약이 사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중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사기 취소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2번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 3번 질문입니다. 3번 질문에 보니까 을은 병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을이 병명의 등기에 대해서 과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이 등기도 유효등기.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따라서 이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질문이에요. 만일 각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으로 합의했다. 포인트가 뭐예요? 제곱미터당 98만 원으로 뭐 했다? 합의를 봤다고요. 서로 다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89만 원으로 잘못 기재했다. 표시만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뭐가 기억납니까? 오표시 무예의 원칙. 합의가 되어 있는데 표시만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합의된 대로 계약이 성립하는 걸로 보게 되면 전혀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오표시 무예 원칙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98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합의된 대로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오표시 무예에 관한 원칙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질문입니다. 자, 키포인트에 이게 보이죠? 배명에 뭐 했어요?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적극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죠? 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매도한 사람의 배명의에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이 매매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등기도 무효 등기가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3자 정과 매매를 했습니다. 이때 이 제3자 선이면 보호를 받을까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반사회질서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선의정이 각과 병 사이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둘 사이 무효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무효입니다. 왜? 이게 절대적 무효니까.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만났다라고 한다면 일단 피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 최소한 3분 이상 걸려버리는데 3분 이상 걸려버리면 여러분께서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건너뛰는 겁니다. 이 정도 문제는.